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시각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민 팀장과 함께 금융권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할까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10.5%. 뭐 지역화폐 아니면 뭐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의 네. STO에 저 PB 아래 네. 시작해 볼까요? 뭐 키움증권까지도 오늘 증권주가 지금 다 네. 이제 출발하는 이제 동시 호가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쉬기도 쉬었습니다. 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페이도 좀 쉬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금 좀 재조명되는 것 같고 오늘 앵커께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주시는 면이 좀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이제 이런 뭐 K1페이라 그러나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전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것이 뭐 카카오페이나 LG CNS나 뭐 아톤, 코나이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집중을 하면서 어제 이제 STS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보면은 증권사를 끼지 않고서는 네. 쉽진 않은 그런 구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앵커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제 1대1 자산을 좀 쌓아놔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20세기 초에 있었던 이제 스코틀랜드 방식하고 좀 비슷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 뭡니까 그런 1대1? 네.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네, 네. 이 영국의 이제 그 화폐 단위는 파운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게 단위로 어떤 거를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은행마다 이제 그러니까 보증서를 네. 주는 거에서 이제 그 영국의 화폐 파운드가 좀 시작이 좀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가면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은행마다 돈이 다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참고를 해보실 만한 부분인데 뭐 이게 1대1로 매칭이 안 되면은 옛날에 루나 사태처럼 이제 예,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산 담보 가치를 굉장히 좀 잘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있을 때 뭐 CMA를 비롯해서 MMF나 RP를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그때 돈을 이렇게 좀 지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증권사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은행권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증권사가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하나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이런 거는 워낙 또 이 코인하고도 좀 밀접한 그렇죠. 이제 그런 영향권도 있고 그리고 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이 STO 준비도 많이 했죠. STO도 있고 고객 수도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면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들 뭐 시장 오늘 강보합 이상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증권주들의 오늘 주도력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권주들 현재 시각 가장 돋보이고 있고요.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원화페이에 대한 관심, 또 STO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도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와는 BHI를 이 시각 특징주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원전주들, 요즘에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방산 그리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도 분석했지만은 어느덧 시총 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BHI 한번 볼까요? 네, 어제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예전에 OCI 올라갈 때 초기 공명하고 과거 OCI 예, 그렇게 비교하면서 나온 차트를 하나 봤는데 이러면 목표는 240조 뭐 이렇게 240조 예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시총이요? 네. 아마 많이 갖고 계신 분의 분석이겠죠. 네. 그렇게 넘어가고요. 네. 일단 BHI 같은 경우도 쉬다가 나는 왜 이렇게 못 가? 라는 그렇죠. 쪽에서 나도 원전은 묻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BHI 하게 되면 원래는 HRSG라고 하는 베이올레스 보일러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이쪽을 가져가는데 지금 이제 보조기기라고 그러죠. 예, BOP라고 하는 쪽에서 원자력 화력 쪽에서 발전 보조기기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원자력으로 묻어가는데 더 중요한 건 SMR입니다. 이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XMR 쪽에서 또 들어가는 핵심 설비 보조기 이쪽을 또 지금 터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스팀 제너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증기 발생기 이쪽도 같이 거의 궤를 같이 하네요. 베어레스 보일러랑 SMR입니다. 이 회사죠. SMR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꾸 부각되면서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시도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매출이 나온다는 아니죠. 근데 가장 뭐 요즘 보니까 그 함양 공장인가요? 여기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대요. 저 다 아시는 뭐 웨스팅하우스부터 여러 회사들 많이 오셔가지고 문의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뭐 하나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분위기다 보니까 더 자극을 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일단 뭐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주가는 이거 더 갈 것 같아서 지금 신규로 매수한다. 참
그렇죠. 손이 안 나가는 이런 모습이긴 한데 어차피 지금 원자력이 대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하겠죠. 일단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살짝 눌렸을 때 사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직도 지금 SMR과 원전 쪽에 대해서 네. 또 계속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정도인가?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서서히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많이 오른 건가, 적절한 건가, 많이 이런 좀 논란인데 우리 김민수 대표는 요 이제 맨 처음에 원전이요, 원전 예. SMR. 처음엔 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가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사니까 이런 쪽으로 붙였다가 네. 외국인들이 한 어제부터 한 4일 전부터 엄청 하니까, 팔거든요. 네. 예. 그래도 뭐 미국이 끌고 가니까 네. 뭐 이제 아무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속도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쫓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좀 이격 벌려졌을 때는 속도는 조금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네.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좀 지켜보면서 눌렸을 때 사자. 조정심에서 어렵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이 됐고요. 코스피는 한 0.2%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의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중동의 흐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근데 오늘은 좀 수급이 약간 좀 안 좋습니다. 거래소에선 1,000억대를 벌써 팔고 있고 선물도 1,500개 가약 순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 오르는 거를 외국인들이 좀 붙잡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정경민 팀장, 그중에서 지금 방산 쪽이 갑자기 파란불이 확 들어와서 눈에 들어오거든요. 방산이 이렇게 갑자기 꺾일 이유는 지금 크게 없어 보이는데 아마 뭐 SOS를 청했다 요 재료 하나인데 지금 속보 나오는 걸로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중동 쪽의 포성은 더 이어질 것도 같은데 방산에서 조정이 좀 먼저 나와버리네요. 네, 일단 두 가지 요인인데요. 네. 첫 번째는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주들이 이제 어제 좀 쉬어가는 국면, 생각보다 좀 낙폭이 좀 크게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면서 그거와 연결되면서 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일단 또 이란도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약간 전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약간 테마적으로 일단 약간 무지성의 자금들이 확 들어갔던 그런 것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조금 밀리는 것 같긴 한데요. 추세를 깨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뭐 어제 불을 뿜었었던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대했었던 것도 좀 충족을 시켰던 이제 현대 롯데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가 깨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지지난주였나요? 마덱스라는 이제 해양 관련된 그런 뭐 밀리터리 그런 행사가 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합동 화력함에 대해서 기본 설계, 뭐 개념 설계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이건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좀 기대를 했었던 항공모함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용도의 그런 전투함을 좀 이제 내보내면서 이제 그게 좀 채택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 쪽에서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오션이 좀 강세를 띄우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산주는 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남아 있고 그 근거는 유럽 쪽에 있는 방산주들에 비해서 밸류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신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현재 지금 경쟁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이제 전쟁의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거에 따라서 약간 이제 이완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국면으로 보시는 것이 맞고 본격적인 뭐 차익 실현을 하거나 또 이런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산주 업종을 봤는데 반도체 업종도 이제 개장한 지 한 5분 됐으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김민수 대표, 간밤에 AMD 모멘텀 또 AMD가 역작을 내놨더라고요. AI 칩에서.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 쪽에 특히 소부장들 기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도 좀 있었고요. 물론 삼성전자 1%대 상승은 나오고는 있지만 AMD에 대한 뭐 9% 폭등하고 평가에 비해서는 AMD 재료가 국내 반도체 및 소부장에는 거의 좀 없어 보이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AMD는 일단 AI 쪽의 칩 관련된 쪽에서 후발주자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고 거기서 이제 반전의 카드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또 오늘 AMD가 내일 빠집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더라고요. AMD 같은 경우는요. 그런 쪽에서 한번 강하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차익 매물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어진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지금 AI 쪽이 커지다 보니까 새로운 단계 쪽에서 나도 침투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평가도 좋던데요, 근데 전문가들은. 근데 중요한 게 네. 아무리 AMD가 좋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가장 강점 있는 쿠다 시스템과 함께 엔지니어들의 작업들이 AMD로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싸게 좋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안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확 쳐서 와 성능하고 보니까 꽤 괜찮은데? 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 삽니까? 안 사. 뭐 이런 쪽으로 네. 이바되기 때문에 뭐 실제 판매량과 데이터 연결되는 거는 좀 시간을 걸려서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반도체 쪽 관련돼서 가장 놀라운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네. 어제 열흘째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예. DRAM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서 그러니까 밸류를 좀 더 준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하이닉스가 가장 HBM과 함께 엔비디아의 그렇죠. 한 몸이다라는 쪽에서 가장 부각을 받았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일단 3위 업체지만 예. 일단 엔비디아의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HBM4 먼저 테스트 통과하기 시작하고 소캠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먼저 테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납품 시작을 하는 걸로 선점받았다고 하게 되면 인정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는 거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만큼 그래도 기술력에 대해서는 올라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알고 있던 메모리 업황 좋아지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턴한다 이런 쪽은 이런 쪽과 조금 멀어지는 분위기죠. 네. 네,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이틀 전에 모건스탠에서 또 반도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쇼 선생님. 네. 예. 그럴 줄 알았어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의견 뭐 탑픽은 아직까지 삼성전자인데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원래는 2026년, 27년부터 HBM 공급 과잉 때문에 확 꺾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팍 다시 돌아간다라고 바꿔놨더라고요. 네. 은근슬쩍. 그러니까 27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26년부터 폭발합니다. 2026년부터 폭발한다. 다시 폭발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HBM 쪽의 공급 과잉이 아니라 이제 3E, 4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또 이제 루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용량이 더 커집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거기다가 HBM4가 들어간다 그러면 새로운 거는 P가 떨어질 리가 없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좋아지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는 전일 리포트에서 답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 쪽도 일단은 뭐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 약간 변화된 기조. 만약에 지금 소부장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뭘 볼까요? 뭐 이스페타시스? 네, 뭐 물론 당연히 두산이나 이스페타시스는 그쪽이라고 보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성과 나는 쪽들 지금은 당장 소재 부품 쪽에서 손을 내밀고 좀 수주가 나오는 쪽들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가령 SNS텍 같은 경우. 예, 그리고 또 보니까 CXMT와 소켓 쪽 강하게 나오는 게 작은 종목이지만 마이크로 컨덱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중국향 소부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성과를 내는 쪽들. 그리고 또 뭐 심텍 이런 것도 GDDR7에서는 그래도 기판 쪽에서는 강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중국향 소부장, 뭐 심택 등 이야기를 해주셨고 건설주는요. 지금 보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일단 좀 쉬어가고는 있는데 건설 라인도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뭐 HD 현사는 2.5% 가고 있고 DL ENC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나오면서 국내 부동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정현 팀장, 지금 좀 의외인 것이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대동기업 이게 보면 건설기계인데 약간 우크라제건으로 함께 가 있었던 이런 부분인데 네. 지금 어떤 연유로 시세가 나죠?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프라코어는 본능적인 어떤 브로커의 심금을 좀 울리는 그런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와봐라는 게 좀 사람을 꼬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재료가 있어야 가죠. 네.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답을 드리자면 네. 일단 이제 건설주들 대형 건설주들은 이제 뭐 순수한 건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전에 관련된 그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우선시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본다 그러면 뭐 따라갈 만한 종목이 대우건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 장비 뭐 이런 쪽 기자재 뭐 대동까지 하면 전체로 봤을 때 기계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현대인프라코어는 다른 것들이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게 K2 전차의 이제 심장인 엔진을 파워팩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이제 그런 좀 다른 약간의 이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가 나왔던 이유도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런
박스권을 뚫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비롯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관련된 그런 기계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밸류가 회복될 것이다. 뭐 각국의 어떤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런 이해도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따라서 워낙 또 오랫동안에 묶여 있었던 것들 이런 밸류가 조금 이제 터지면서 그러면서 좀 레벨업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건설주들은 어쨌든 지금은 아직 뭐 하우징, 뭐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기에는 다소 좀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전 플랜트 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설 기자재, 뭐 소위 말하는 중장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연속성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역시 낭중지추 같은 그런 또 방산 부분에 그런 좀 매출이 좀 도드라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좀 더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또 우크라 재건주들이 들썩대는 게 뭐 공식 확인은 또 안 됐지만은 G7 그 캐나다에 젤렌스키도 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와 트럼프의 일종의談판 얘기도 캐나다 외신에서는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러면은 또 한번 뭐 휴전 쪽 얘기 들썩이는데 뭐 이제 뭐 전선, 뭐 전력기계 뭐 이런 또 사회 인프라까지도 이제 같이 좀 들썩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나 아직 봐야 됩니다. 또 워낙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 이게 계속 많이 빠그러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G7 캐나다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민수 대표와는 오랜만에 신풍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종목이기도 하고 우리 관심이 선 사라졌는데 현재 시각 20% 있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풍제약이 나설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인데. 안 보면 안 될까요? 네? 안 보면 안 될까요? 보고 싶습니까? 네. 예. 뭐 일단 좀 급등을 해서. 네. 예, 이슈는 있습니다. 보니까 피라맥스라고 하죠. 그때 한참 말만 했던 그거. 예, 그게 말라리아 치료제로 갔네요. 그래서 유럽의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장마감부에 나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실체 있다 이런 쪽의 변화인 것 같은데요. 있었다.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신풍제약하게 되면 아직도 몇 년 동안 이제 뭐 고점에서 몇 분의 1 토막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종목이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일단 분위기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뭘 좀 확대시키려 나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말라리아 치료제 쪽은 아무래도 좀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유럽 갔다가 이제 이걸 통해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오늘 거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와서 한 12,500원대 이상으로 돌려놓게 되면 기대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갭은 나왔지만 혹시나 좀 무겁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밑으로 쳐지게 되면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넥스칩이 유증 관련해서 지금 급락해서 눈에 들어오기는 한데 왜냐하면 자율주행 쪽을 상당히 매집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지금 물론 14일이었다가 16일이었다가 22일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로보택시 텍사스 오스틴에서 돌아다니면은 적어도 하루는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쪽 넥스칩 비롯해서 한번 좀 봐주시죠.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그런데 한국 업체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이게 투심. 그냥 돌아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 전혀 실체는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일단 뭐 500억 정도 증자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충격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사업 추진하는데 이게 이 회사 원래는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 칩의 강점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을 또 확대시킨다는 쪽에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큰 물량을 지금 증자를 해? 이런 쪽에 대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5,300원대가 발행가 예정가다 보니까 뭐 더 밀려봐야 이 정도 더 밀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그 자율주행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약적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만 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카메라 그럼 MC넥스 사야 돼요? 우리는 라이다가 있어야 되죠. 우리 지역에는 저희는 라이다가 있어야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SOS랩이거든요. 그나마 그런
몇몇 종목들은 눈에 띄는데 그걸 가지고 확대시켜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자율주행 테마에 우리 김민수 대표는 올라타지 않는다. 저는 네. 차라리 테슬라 사겠. 테슬라 직접 산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요, 갑작스럽게 좀 당황하시는 뭐 분들 글들이 올라오는 게 태양광 쪽입니다. 정경민 팀장. 네. 뭐 큰 잘못도 없고 미국 증시에서도 계속 신재생 태양광이 나쁘지가 않은데 한화솔루션 7%대 급락, HD 현대에너지솔루션 3%대 급락, OCI 홀딩스는 4%대. 갑자기 태양광 쪽에 찬바람이 붑니다. 아직 재료가 있나요? 뭐가 태양광 쪽에? 나오는 재료는 없었고요. 미국 네. 장에서도 어제 상당히 큰 폭의 좀 낙폭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포솔라 같은 경우는 보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외쪽에 시간 외에서 엄청나게 지금 뭐 제가 아까 보고 들어왔었던 거는 5% 6% 좀 하락했던 걸로 시간 외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이제 약간 정책적으로 뭔가 좀 막힌 것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풍력 쪽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풍력 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신재생 쪽에서 지금 뭐 미국 그 시간 외에서 한 방 맞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좀 나오는데 그 직접된 어떤 요인 때문에 그 재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저도 들어오면서 좀 파악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뭐 단독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그런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어떤 재료인지는 좀 밝혀지면 그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좀 신재생 종목들하고 좀 연동되면서 동질화되면서 이렇게 좀 하락폭이 좀 커진다. 뭐 이 정도까지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내용들은요. 예, 지금 미국 쪽 뉴스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렇게 약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상원 공화당 안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봐줄 거라고 뭐 시일도 폐기도 축소하고 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력해졌답니다. 그래서 더 이 IRA 관련 법안들을 이제 폐기하는 쪽으로 더 혹독하게 가게 되면서 그동안에 약간 태양광은 좀 봐주겠지, 세액 공제 좀 더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완전히 깨버렸답니다. 그래서 퍼스솔라가 말씀하신 대로 시간 외에서 미국 태양광 대장주잖아요. 7% 넘게 급락을 하고 뭐 있고요. 이 정도의 그 섹터 전체 하락이 나온다면 역시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좀 이렇게 넘겨지기는 했는데 IRA의 어떤 후퇴로 온다고 한다면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뭐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섣부른 매수보다는 좀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태양광 빠지지? 당초에 지금 IRA 최종 법안 공화당 위원들이 좀 봐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아마 최종안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해서 같이 좀 태양광 주식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와 정경민 팀장. 김민수 대표는 확장성 주목, 정경민 팀장은 포모는 늘 바이오. 우리 김민수 대표부터 갈까요? 네, 뭐 앞서 앵커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충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뭔데요? 좀 말한 적 없는데.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뭐 이쪽 얘기죠. 해주시죠 그래도.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 미국 쪽에서도 움직임도 그렇고 역시나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백미는 결제랑 플랫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확장성이 붙는다. 확장성이 붙게 되면 멀티플이 확장이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먼저 대기업 쪽에 SI 움직이고 나서 그런 변화 또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기업 SI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또 그에 따른 기대감들 대표적으로 삼성 SDS 얘기하셨는데 LG CNS가 또 부각을 받죠. 같이요. 급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은 이쪽들은 당연히 그게 붙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STO 또 이제 다음 정책적으로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죠. 보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관심 확장을 갈 수가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확장성에 대해서 확장되면 멀티플 더 준다. 그렇습니다. PR 더 준다. 그런데 다음부터 STO까지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정민 팀장은 포모는 바이오다. 네, 포모가 오면은 저희 경험상 늘 바이오로 왔던 좀 경험이 좀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미국장 소위 말하는 미장에서 유턴하고 있는 고객들이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증권사 이제 지인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요.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조방원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좀 만만하지만 좀 스피디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찾아가게 돼 있는데 그 꼽을 수 있는 곳이 역시 좀 바이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지고요. 예. 일단 삼성전자 없이 만든 지금 오늘 2,973이에요. 예. 뭐 이번 주에 잘하면은 이제 3,000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요즘에 보조 지표들 뭐 RSI가 어떻고 ADR이 어떻고 계속 이런 보조 지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전하고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대 강도나 그리고 또 이제 이 등락 종목수로 만든 그런 보조지표는 다소 안 맞을 수 있다. 강세장은 지금 보조지표랑 다르게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봐지고 보조지표가 이렇게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을 기다리는 또 신규 유턴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추가 자금이 이제 이런 주저함 때문에라도 다소 만만하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3,000포인트 찍는데 뭐 이렇게 코스닥은 조금 지금 요즘에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닥 상위에 있는 그런 바이오들로 자금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제 뭐 외인들도 5개 종목, 상위 5개 종목이 다 바이오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이 뭐 10% 15%딱 뜨는 날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포모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바이오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시장이요 한 3분 전쯤부터 정확히는 김민수 대표의 키워드 이야기할 때부터 갑자기 급변동을 하면서 지금 1%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땡기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2,975선까지 순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나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서 장 초반부터 선물을 한 1,800약 정도를 때려놨잖아요. 그 매도를 1,500계약 정도를 그냥 순매수를 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을 지금 대형주로 다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켰습니다. 삼성전자가 3.5% 지금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의 프로그램이 사주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차익 매수고요. 하이닉스가 3%대 올라가고 있고 이 단순히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재료도 없는 자동차들도 마이너스 갔다가 이거 다 플러스로 속속 끌어올리고 있으면서 지금 시총 대형 종목들을 프로그램들이 다 긁어서 끌어올리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올라오니까 뭐 지수도 1% 올리는 게 뭐 뚝딱입니다. 거의 시총 상위에서는 2차 전지주까지도 낙폭 크다가 다 플러스로 돌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3%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실은 또 뺄 수도 있겠죠. 선물을 또 팔게 되면 변동성이 클 거 유의를 하게 되시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 사 제낀다면 오늘 좀 조심스럽지만 거의 2,990선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보면서 개장 공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주죠. 감사합니다.